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9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지금부터 인도네시아의 자연이 그리워 방송을 시작하겠는데요. 사실 오늘은 이미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성경 속의 동식물, 그러니까 동물은 왜 그런 동물을 끌고 왔으며 또 식물은 왜 그런 식물을 끌고 왔는지에 대해서 좀 별도로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만, 처음 원고를 써놓고 보니까 이 구약의 그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잠시 그 신학대학을 야간에 다닌 적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걸 신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걸 설명을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그런 생각에 미쳐서 좀 더 원고를 좀 이리저리 좀 수정을 하고 살펴서 좀 목사님들의 그 참고가 되도록 해야지, 제가 이것을 데피니션을 내리고 하는 것은 좀 옳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보류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혹은 제가 어디를 가거나 그럴 때에 좀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신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미리 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식물에서 올리브라든지 무화과 내지는 포도를 성경에서 주로 끌고 오고요. 또 양과 염소를 끌고 옵니다. 그런 것은 왜 그러면 그 많은 동물이나 식물 중에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이 관심사인데요. 그것에 대한 것은 좀 더 시간이 가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또 식물학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내지는 성경과 무슨 관계가 밀접하게 있는지 그런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그 문제는 뒤로 미루고요. 오늘 톱 뉴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톱 뉴스는 인도네시아 전국체전, 그러니까 폰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체 수무 수마트라 우타라 2024 개막식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스나얀 축구 경기장에서 갖게 될 호주와의 경기를 앞둔 신태용 감독의 그 야심을 전하는 그런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호주 팀은 세계 FIFA 랭킹 24위 나라죠.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133위라는 초라한 성적을 가진 국가대표팀을 갖고 있는데요. 신태용 감독이 그동안 상당히 노력을 해서 인도네시아가 랭킹이 상당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고 133위라고 그냥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호주와의 경기는 그리 쉬운 경기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신태용 감독은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장을 가득 메울 6만 내지 8만여 명의 지지 응원자들이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가르조다 팀은 호주 팀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이길 것을 포기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그런 결의를 언론에 내놓고 있습니다. 결의를 다진다고 할까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인도네시아 가르다 팀은 지난 1월에 가졌던 아시안컵 16강전에서요. 호주를 한번 이긴 바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 팀은 그때 뛰었던 그런 선수들에 비해서 신인 선수들이 대거 이번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전력을 짐작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신인 선수들이 많지 않다. 그때 뛰었던 선수가 그대로 뛴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는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골프도 골프 18홀을 다 쳐봐야 알 수 있듯이 신태용 감독은 오늘 밤 그 스나연 경기장의 열기로 호주와 비기기만 해도 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태용 감독이 그 한 자락 뒤로 물러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또 어제 전해드린 바에는 그 인도네시아의 알츠하이머 치매에 관한 후속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들도 그 병이란 것을 조기에 발견만 해도 좋을 텐데 적절한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조기 발견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나 치료를 해주면은 그렇게 해서 두뇌 활동을 좀 활성화시켜 주게 되면 상당히 호전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렇게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정원이나 가볍게 텃밭을 일군다든지 또 음악 감상이나 음악 활동을 한다든지 혹은 단순한 그 다이얼로그 대화를 한다든지 또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깊은 사고를 하는 그런 활동 같은 것을 통해서 감각과 기억을요 효과적으로 시뮬레이션 자극하고 성취감과 만족감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하는 말입니다. 알츠하이머 증상이 좀 가벼운 환자들은요 아침에 걷기를 한다든지 또 식사 등 아주 일상 활동을 하는데 여전히 활동적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말기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움직일 수조차 없기 때문에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물리치료사를 불러서 지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물리치료사가 와서 그 물리적으로 운동을 강제로 시키는 것이죠. 가령 침대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요. 계속해서 움직이도록 운동을 도와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뉴기니를 갔습니다만 또 뉴기니를 넘어서 동띠무로 딜리로 향해서 떠났다고 합니다. 동띠무르 대통령궁에 도착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쪽에 거기는 캐톨릭이 많은 곳이죠.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의 아주 열렬한 그 환영을 받고 있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치면에는요 제23차 민주당 파르타이 데모크라 창립 기념식에서 하르묵디 그 민주당 사무총장이 자기 아버지인 그 유도현호 전 대통령의 손에 입맞춤을 하는 장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보 차기 대통령은 자기의 내각 후보자를 불러서 아마 장관 그 임명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난 대선의 논공 행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린드라당이 중요한 장관 자리를 다 차지할 것이고요. 재무부 장관이라든지 관세청장, 세관원,
또 국세청 그다음에 재무부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내각장관 그런 자리들은 법무부 장관 이런 자리는 그린드라당이 차지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연정, 키임이라고 하는 연정에 참여했던 당들에게 배분할 텐데요. 자칫 여기서 분열의 시발점으로 촉발될까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댐당에 얼마나 많은 장관 자리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정치권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오면 아주 브라보는 시작부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달리 초대 수카르노 대통령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카르노의 명예를 되찾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나라는 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두고 친일파다 아니다 참 둘로 갈라져서 첨예하게 다투고 있습니다만,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그 수카르노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에 관한 그런 법들을 민주화되면서 만들었던 법들을 다시 개정을 해서 이제는 수카르노의 이름을 되찾아서 그 명예를 되찾아서 국민들에게 되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외신에는요, 프랑스의 정치적 위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 연합 출신인 미셸 바르니어라고 하는 신임 총리를 그 프랑스 대통령,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추천을 했는데요. 국회가 그만 그 사람을 불신임 결의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바르니에 총리가 정부의 그 총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취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프랑스 정국은 다시 불안정한 그런 시기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르니에를 총리로 추천했던 마크롱 대통령도 참 위험에 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우파의 그 정치적 불신임을 피하려고 자기 정치적 위임을 마다하고 마크롱 대통령은 제1당이 된 그런 정당 그룹, 이런 정당 출신의 그 최대 의석을 확보한 좌파 정당 출신을 총리로 내세웠는데 그들조차 그를 총리로 임명을 하지를 않고 불신임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은 파푸아 자야푸라 지방병원에 입원한 그 2명의 엠폭스 의심 환자를 검사해 본 결과 2명 모두 네거티브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모든 국민들에게 엠폭스에 대해서 여전히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인도네시아 바다에서 채취한 모래를 다시 수출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모래 수출은요, 법으로 금지를 해왔는데요. 이제 그 금지했던 법을 취소하고 모래 수출을 재개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역시 인도네시아는 원광을 수출하는 그런 원칙을 지금 깨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조코이 대통령 위기가 다 끝나가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래 수출 절차를 아주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그런 것을 다 이행하고 또 그런 조건을 갖춰야만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야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그런 인도네시아니까 그런 건 문제가 될 리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바다 모래는 인접국인 싱가포르로 수출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그 모래를 사다가 창의공항도 메꾸고 또 제3공항도 새로 만들고 제4공항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리나베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 아주 넓은 그런 공간도 다시 만들어서 세계적인 관광지도 만들었죠. 그뿐만 아니라 마리나베이부터 창의공항까지 이르는 그 이스트 코스트라고 하는 해변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서 아침마다 싱가포르 사람들이 거기서 운동도 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해변에 텐트를 치고 바다에서 저녁도 해 먹고 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인도네시아는 바다 퇴적물을 청소하면서 모래를 수출한다는 일거양득, 그러니까 가재 잡고 도랑 친다 그런 명분이 컸는데요. 이번에는 무슨 명분을 내세우겠다는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인도네시아 식용유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하는 뉴스입니다. 정부가 국내 식용유 가격, 그러니까 벌크 식용유 가격을 통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매 식용유 값도 오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국민 식용유라고 하는 가격도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까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인도네시아 식용유 소비 패턴을 대단히 물량을 공급하는 방법을 취소하고요. 그러니까 벌크로 공급해서 비닐봉다리에 싸서 한 개씩 팔던 그런 방법을 이제 취소를 하고 한 개씩 낱개로 포장을 해서 국민들에게 팔겠다는 방법을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좀 어려운 일이 아닐까, 그것을 실현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최대의 콩 소비국 중에 하나인데요. 연간 약 250만 톤의 콩을 소비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템페라든지 두부, 간장 등 콩 가공 식품을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아주 일상적인 식품으로 여기고 있죠. 지금 인도네시아는 콩을 베이스로 하는 푸딩과 같은 즉석 음료, 그러니까 두유, 그런 것도 만들고 스낵도 점점 인기를 얻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매일같이 즐겨 먹는 템페가 거의 모두 다 수입한 콩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어디를 가든지 수매당 튀긴 두부, 그러니까 따후 고랭이 있고요. 그리고 템페 고랭을 판매하는 곳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나 날짜 제한도 없고요. 그저 튀긴 두부, 그리고 템페를 싸서 그저 카트 이런 그로박에다 끌고 다니면서 판매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국내 콩 생산량은요, 아주 극히 일부만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대두 수입은요, 거의 92%를 수입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보면요, 2023년 인도네시아는 약 227만 4천 톤의 콩을 수입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연간 수요량은요 250만 톤 정도가 되니까요. 250만 톤에서 230만 톤을 빼면은 20만 톤 되나요? 그렇죠. 20만 톤 정도가 국내 농민들이 생산하는 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뭐 두부와 땜빼를 즐겨 먹고 있습니다. 뭐 인도네시아는 뭐 참 희한하게도 쌀도 수입하고 콩과 옥수수 심지어 설탕까지 수입하는 뭐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정말 농업국이 맞는지 뭐 제가 좀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라는 나라 참 팜유 빼고 뭐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인지 그게 저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